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2022년을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2년 시작부터 암담했어요. 2021년 성수기 장사를 어떤 인간 때문에 망했거든요. 왜 망하게 됐는지는 나중에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2022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솔직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장사를 잘했던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 딱히 효과가 없었어요. 여하튼 난 최대한 육체적 피로를 줄이면서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노동을 안 해도 매달 일정 수익이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런데 2022년 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높은 산봉우리가 생기기 전에는 무슨 직선 같지만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때는 뭐 500명, 100명, 뭐 400명, 1300명, 뭐 26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았는데 대충 뭐 1월 한 18일, 뭐 12일 이때부터 막 3,000명, 뭐 4, 5,000명 쭉 가더니 뭐 10,000명, 20,000명 넘더니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막 40만 명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잖아요.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전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겠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뭐 2,000명, 1,500명 뭐 이렇게 생겼었으면은 꽤 오랜 시간 이 거리 제한과 이 영업시간 단축 이 정책을 유지했을 겁니다. 아 이제야 코로나 끝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면서 사람들도 코로나에 대해 관대해지고요. 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었고 이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하면 올 가을엔 이 집 나간 거래처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내 오프라인 거래처들이 오랜 시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가게를 접고 배달, 쿠팡, 일용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장사를 시작할 이 자본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홍대 거래처는 코로나 시기에도 역대급 매출을 찍으면서 내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자영업 시작하고 나서 비수기에 매달 한 1,200에서 2,000만원 사이 적자를 봤는데 2022년엔 적자폭이 300만원대로 줄어들더니 어떤 달은 100에서 200만원 사이 흑자가 났습니다. 자영업 시작하고 나서 19년 만에 비수기에 흑자가 난 거예요. 그래 이거다. 올 가을 겨울엔 잘하면 일어설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죠. 이 명동, 홍대, 강남 등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낮에 배달하면서 음식 픽업을 가면 거리에 사람이 많아서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역세권 상권은 이 먹거리랑 식당 매출은 관광객이 증가해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보세 공산품 판매 매장은 매출이 그닥 늘지 않았어요. 그래도 홍대 매출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거래처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성수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조용해서 나는 우울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이 자영업자들 경기가 풀려요. 한국인의 무비자 일본 관광이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10월 드디어 일본이 이 비자가 한국과 면제가 되고 일본 관광객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11월 초에 드디어 명동 거래처가 돌아왔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컴백이었어요. 내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는 거래처가 되돌아와서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성수기가 절반이 지나고 난 시점에 왔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명동 거래처가 코로나 이전에 팔던 재고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물건을 할 여유가 없다면서 오늘은 인사차만 온 거고 물건이 좀 정리되면 그때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2주간 물건을 안 해갔습니다. 난 다시 우울해졌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서야 물건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대 명동 거래처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내 매출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불이 붙었어요. 12월 25일이 지나면 성수기가 끝인데 채 한 달 동안 얼마나 팔까 싶었죠. 자영업이나 투자자로 살면 이렇게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면 기분이 확 좋았다가 다시 일이 꼬이면 급 우울해져요. 그리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을, 겨울 물건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까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남은 한 달간 물건을 존나게 많이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버는 건데 하지만 자본이 없으니까 미리 생산에 재고를 쌓아두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장 생산력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한 달 동안 폭풍 주문을 받아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늦게 오거나 안 팔려서 계절이 지나 그게 빚으로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불행하지만 조금 나은 시나리오는 물건값 결제는 끝났지만 영업이익이 돈으로 안 남고 물건 재고로 남는 상황이고요. 현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최대한 재고를 안 남기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건데, 이건 내가 신이 아니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생각하면은 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좀 늦었지만 12월 매출은 아주 좋았어요. 이대로만 한 달 유지한다면 줄 거 다 주고 2천만 원은 남기겠다 싶었죠. 하지만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11월에 들어오기로 하는 물건이 한 달에 훨씬 지나 12월 중순에 들어왔고요. 애초에 예상했던 수량보다 더 많은 물건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늦게 들어온 물건이 몇 가지 더 있었죠. 늦게 들어온 물건이 나름 인기가 있던 물건이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고객은 많지 않아요. 취소한 고객도 많았고 성수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이 물건이 들어왔지만 거래처 반응도 시큰둥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이 물건을 현찰로 바꾸지 못하면 이 물건은 2023년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현금이 되고 나는 좆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런데 성수기가 끝나가고 있었고 12월 20일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보수적으로 매출을 예측을 했는데 이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매출보다도 800만 원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2022년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됐죠. 1년 동안 먹고 쓴 집 생활비, 대출, 빚 상환, 가게 운영비 이런 거 다 빼고 한 4천만 원이 넘는 흑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남았어요. 막판에 늦게 들어온 물건 때문에 12월 현금 매출이 대부분 물건 결제하는 데 쓰이고요. 내 영업이익은 재고로 다 남았어요. 제조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간과하는 게 이 재고예요. 온라인 판매도 유통업입니다. 온라인 판매상 유튜버들 보면 1, 2년 차가 되면요, 결국 창고에 그들도 이런저런 물건이 쌓입니다. 장부상 계산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지만 수중에 현찰이 없고요, 물건이나 원자재, 포장재로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의류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에 재고를 현금화하려면요, 이 빠진 색상, 사이즈를 더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재고는 인기 없는 색상,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사이즈만 남아요. 일반 제품 5, 6개 팔 때 인기 없는 사이즈나 색상은 하나 팔립니다. 100만 원의 재고를 현금화 하려면요, 200만 원을 들여서 물건을 더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그리고 유행이 지나면 이 땡을 쳐야 됩니다. 소위 재고가 빵인, 제로인, 완판 또는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제조 유통업은 초반엔 재고로 돈이 묶여서 고전하다가 인기 제품이 누적이 되고요, 재고가 쌓이고 그 재고가 다음 시즌에 현금화되는 시기인 2년, 3년 차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유행을 타는 트렌드 제품이 아닌 이 질리지 않는 스테디셀러 제품, 팔릴만한 재고가 남았을 때 이야기예요. 4천만 원이 오로지 현금으로 남았다면 최고의 상황인데, 문제는 물건으로 남았기에 난 올 여름 비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 고민입니다. 굳이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올 성수기엔 2천만 원 정도 물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설레발일지도 모르지만 올 여름 이제 딱 한 곡이 남은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올해 비수기에 최대한 선방을 하고 다음 시즌에 현재 가진 재고를 온전히 현금화 시킨다면 빚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혹시 돈이 남아도는 분이 있다면 한 10개월만 빌려주시기 바래요. 내가 5천 원에 가져온 물건을 1만 원에 판다고 2배 남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져온 걸 다 팔아야 2배가 남는 거고, 운영비를 빼면 마진이 2배지만 영업이익은 절대 2배가 안 됩니다. 참고로 플랫폼 수수료는 존나 비쌉니다. 아시죠 다들?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